안녕하세요. 어린이들보다 더 흥이 많은 행보자 선생님 조은하입니다. 초등 예비만 분들 불안한 마음을 거꾸로 뒤집어서 안불안으로 오늘 만들어드릴 초등교사 김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준비해온 대문자 T교사 김보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8년차 교사입니다. 네, 옆에 김보미 선생님 따라서 이 스튜디오에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따라서 오셨죠? 네, 같이 살고 있어서 왜 한다고요?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한글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골 고민들? 유치원 생활이랑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일단 기본적인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처음에는 되게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냐 또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비 초등맘으로서 뭘 준비해야 될지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교시는 9시에 시작하는데 우리 왜 예전에는 그 아침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8시 반 또는 8시 40분까지 등교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침 활동 시간이 없어지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 8시 50분까지만 학교에 오면 된다. 저희도. 네. 그래서 8시 50분까지만 학교에 등교하면 되고 그럼 9시부터 1교시 시작이 되고 40분 그리고 10분 쉬고 다시 40분 점심시간도 40분 정도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4교시가 있는 날은 일찍 끝나면 12시 50분이면 집에 갑니다. 방과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과후 네. 활동하는 친구들은 방과후로 가게 되고 방과후 가는 아이들 이제 선생님이 데려다 주세요? 그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는 방과후 교실 갈 때 아이들이 교실이 어느 교실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 친구는 방과후 이거 신청했고 화요일에는 어떤 방과후 이런 것들을 조금 기록해 놨다가 이 친구가 방과후를 잘 갔는지 확인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은 기간에는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내가 방과후를 신청했고 그리고 나는 돌봄교실 가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알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1학기 내내? 네.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 다르니까 아이들도 모르고 학부모님들도 헷갈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방과후 시간표를 따로 아이들 알림장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월요일에는 뭐 코딩을 가야 돼, 화요일에는 피아노야 이렇게 아이들이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인쇄를 해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나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여기 방과후 활동이랑 이 교실 프로그램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 돌봄교실 그리고 방과후 활동 잘 모르세요. 좀 크게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봄 교실은 어떤 보육의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과후 활동은 어떤 개별 활동들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나 뭐 수학 교실, 뭐 요리 교실 이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돌봄교실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좀 빠르니까 그 빠른 학교 뒤에 시간을 책임져줄 프로그램이 이제 방과후와 돌봄인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뭐예요, 선생님? 늘봄은 방과후랑 돌봄을 합친 거라고 약간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그래서 돼요. 이게 학교마다 좀 케바케긴 한데 7시까지 저희 학교는 좀 7시까지도 이제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가 세어봤는데 50까지거든요. 아 진짜 많네요. 정말 많아요. 큰 학교. 역시 방과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인데 50까지가 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골프, 수영, 저 농구도 이렇게 있고 가고 싶다. 내가 배우고 싶다.
아나운서처럼 이제 발성하는 네. 스피킹, 스피치 이런 관련된 방과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권이 되게 넓어지죠. 저희는 가장 인기 있는 거, 저학년 특히 여자애들 방송 댄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농구 교실, 축구 교실, 그리고 바둑도 요즘에 인기가 있고 역사 교실도 네,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습, 그래서 뭐 국어, 영어, 그다음에 수학. 네, 국어 같은 경우는 발표, 그리고 글쓰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악기 다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 뭐 드럼,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런 쪽으로도 네. 있고 그다음에 미술, 뭐 주상 같은 것도 아이들이 그런 거 배워놓으니까 막 암산 실력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도로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더 간단한 활동, 뭐 종이접기라던가 아니면 뭐 좀 창의적인 활동 같은 것들 좀 간단한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연계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네. 돌봄교실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방과후 수업만 가서 한두 시간 듣고 다시 돌봄교실로 돌아오는 맞아요. 거예요. 요새 그런 식으로 네. 많이 네. 지금 프로그램 활성화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이나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죠? 정원이 초과하면 학교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꼭 이런 돌봄이나 방과후가 필요한데 이제 거기서 좀 탈락이 됐다? 이러면 연계형 방과후는 무조건 갈 수 있어서 예,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 추첨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동 추첨을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1인당 2개까지만 신청. 3개를 했다? 그럼 그냥 무조건.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가 있죠. 맞아요. 1순위는 뭐 저소득층, 뭐 2순위 뭐 한부모, 3순위 맞벌이.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개 추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12월이나 1월쯤에 신청을 좀 미리 받거든요. 그래서 공개 추첨 날도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때 다 모아서 이렇게 뽑고 이제 뭐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신청 기간이 다른데 3월 시작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2월 마지막 주에 신청을 하고 선발까지 해서 3월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림이 그래서 문자로 신청 방법, 기간 같은 게 오니까 그걸 꼭 잘 챙기셔야지 신청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1학년부터 6학년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4교시나 또는 5교시 끝나고 나서 수업을 듣는다면 이제 같은 수업이지만 5, 6학년 친구들은 그것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또 다른 반이 개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비용도 발생을 할까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네.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보통 한 반에 20명 정도가 정원이다라고 했을 때 3만 원에서 4만 원 선. 맞아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이 열렸는데 20명 미만이다. 뭐 10명에서 15명?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4만 5천 원? 근데 5만 원 이하로. 근데 그게 아무래도 밖에서 다른 학원을 다닐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죠. 저렴하죠. 확실히 저렴해요. 저렴하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서 네. 저학년이나 좀 중학년까지는 네. 방과후 활동 너무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개인적으로 방과후 활동이 진짜 좋은 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실 부분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주간 학습 안내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3월달 첫 주, 3월 첫 주 주간 학습 안내표인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당장 3월 이제 학교 가서 막 국어, 수학 이런 거 바로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월 한 달은 학교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라는 게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뭐 슬기로운 생활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름이 뭐 학교, 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교과서 제목이 아예 바뀌어서 3월 한 달은 이 학교라는 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급식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너무 입학하면 당장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교장실 어디지, 보건실 어디지,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것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일단 입학하자마자 몇 주 동안 배우니까 학교 생활은 그때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과 이제 나가잖아요. 바로 책 배워야죠 이제. 바로 책 펴요. 바로 책 펴요. 책 펴서 바로 읽어봐 이거. 바로 읽어요. 아 3월 그래서 힘드네요. 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용변 보기, 손 씻기, 신발 갈아 신기, 젓가락질 방법 등 기본 생활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사력이라는 게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달력. 담아놓은 달력인데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 학교 거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 네. 저희 학교 거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학교 학사력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일반 달력이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넘겨보면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학부모 총회를 하는지 그리고 몇 월 며칠에 현장학습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간단한 일정들이 나와 있거든요. 3월 하면 학부모 총회. 네. 이때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님들께 학교의 대략적인 소개 그리고 이제 학급에서 이제 돌아가는 일을 맡는 반장과 같은 학부모 회장을 뽑아야 되죠. 학부모 회장 뽑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공개수. 네, 공개 수업이죠. 네. 이때 이제 다 오시면 우리 네.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딱 네. 3월. 4월? 4월에는 보통 뭐 생각나요? 또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네. 한데 저는 학부모 상담 주간. 아, 네. 네. 요새는 근데 학부모 상담 주간을 예전에는 2주면 2주 이렇게 맞아요. 정해놨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1년 연중으로 맞아요. 풀어버리는 수시로. 경우가 네, 있거든요. 수시로. 수시 상담. 네. 저희도 그냥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네. 그냥 수시 상담으로 바뀌어서 미리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5월에는 혹시 소체육대회나 체육대회 안 하나요? 요새 체육대회 가을로 저희는 많이 저희 10월 달에. 9월 10월. 저희는 체육대회를 2번 합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 체육대회 한 번, 가을이니까 체육대회 또 한 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좋아하겠네요. 좋아하고. 네. 근데 5월 하면 저희는 오히려 그 어린이날이랑 함께 재량휴업일. 네, 맞아요.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 막 놀러 다니라고 많이 그렇죠. 학교가 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재량휴업일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7월이면 여름방학 많이 네, 해요. 여름방학 7월 한 많이 하고. 중순부터 네. 말까지 8월이면 8월 중순이면 네, 계약하는 것 네. 같아요. 하죠. 네. 통지표는 보통 종업식 할 때 통지표를 받게 되는데 통지표에 1학년 학생들은 주로 수행평가 보니까 네. 수행평가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발달 사항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이제 1학기, 2학기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아마 학부모님께서 뭐 1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서 결석해야 할 경우 어떻게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려야 하나요? 보통 교무실로 네, 공식적인 루트는 이제 교무실로 연락을 해서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께 연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무실에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라 오늘 등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방법이 있고 그 앱이나 이런 걸 만약에 활용하고 있다면 그 앱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생각보다 그 학교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뭐 아이가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부모님께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늦게 갑니다. 또는 아이가 오늘은 기침이 심하고 열도 나서 오늘 하루 결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밑에 답변 달고 그렇게 결석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거는 사실 미리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당일 아침도 괜찮지만 뭐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이게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당일 아침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체험학습을 안 보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한 2, 3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내는 게 맞으니까 예, 그거는 또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학교마다 달라서 저희는 당일까지 아니요, 반드시 1일 전이에요. 저희도 네, 당일은 안 돼요. 네. 아, 당일 안 받아주나요? 네, 안 받아줘요.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받아주시면 안 돼요. 받아주시면 안 돼요? 받아주셨나요? 네, 또 네, 몇 번 받아줬는데 네, 또 다 사정이 있으시고 네, 좀 워낙 또 바쁘시니까 네. 네, 뭐 이미 캠핑장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부모가 맞벌이라서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쉽지 않은데 꼭 참석해야 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학부모 총회. 네. 정말 학교 교육과정 설명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의 교육 철학, 또 학급의 그 운영 방침, 경영 방침 이런 모든 것을 학부모 총회 때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녹색 어머니 있나요? 네, 있어요. 녹색 어머니 학교에 다 있죠? 없습니다. 학부모회만 있어요. 네. 저희는 녹색봉사 전교 학생들 저희도 해야 되는 저희도 다 순서대로 무조건. 돌아가는 무조건.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불만이 많으세요. 맞아요. 요즘 왜 이런 다 바쁘신데 굳이 맞벌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아침에 와서 교통지도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오히려 시니어 봉사자분들 맞아요. 시니어 봉사자분들께 부탁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다른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녹색 어머니 저희 학부모님께서 신번 돌아가시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맞벌이야. 그래서 부부 둘 다 시간이 안 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맘카페 사람을 구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당근에서 3만 원 주고 알바를 구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맘카페 많이 진짜 나와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이때 못 간다. 이때 잠깐 봉사 시간에만 잠깐 와주셔서 하시면 일당 얼마. 그렇게 인력을 태우시더라고요. 녹색 봉사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한번 학교를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 좀 유난히 일찍 왔다. 그러면 저 오늘 부모님이 녹색 봉사 때문에 조금 일찍 나오시면서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년에 딱 한 번이면 또 그것도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부담이 되는 부담 엄청 들어가지고. 녹색 봉사 하셔야죠. 아, 네. 하셔야죠.